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군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현역 육군 장교, 육군 중령이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이 공개를 했는데 2010년에 신상정보공개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강원지방경찰청에서 처음 공개한 신상 공개입니다. 현역 군간부의 또 신상 이렇게 공개된 것도 이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엘리트 장교로 꼽혔던 양광준이죠. 이 양광준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인까지 저지르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오늘은 이 사건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쭉 요약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양광준인데요. 이 지난달 25일입니다. 오후 3시쯤에 경기도 과천에 있는 한 군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씨 여성입니다. 말다툼 끝에 살해를 하고 인근 공사장에서 이제 그날 밤에 시신을 훼손해서 그 이튿날 밤 9시 넘어서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시신과 범행 도구 등을 유기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유기한 시신 일부가 머리로 이제 떠오르면서 그게 발견이 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 양광윤을 검거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 충격적인 것은 이 양광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2005년도에 입학을 해서 2009년도에 졸업을 했고 정보통신병과 소위로 임관을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65기라고 합니다. 육군사관학교 개교일에 뭐 최악의 오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사관학교 다닐 때는 뭐 착하고 후배들한테도 잘해주고 하는 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관학교 다녔던 사람들의 얘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양광준은 뭐 엘리트란 얘기가 나오듯이 진급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누락된 적이 없이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까지 이렇게 바로바로 그렇게 진급을 한 걸로 38세의 중령이니까 좀 상당히 빠르게 진급을 한 셈입니다. 카이스트에서 정부 보안 관련해서 논문으로 석사학위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합동군사대학교 합동기본정교과정을 졸업을 했는데 이때 성적 우수자 표창을 받았고 군의 보안 관련 부대에서 근무를 한 군의 보안 전문가로 꼽힌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그야말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 정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양광준의 후배라고 하는 한 유튜버가 한 얘기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생도 시절에 자신과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런 사람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사관학교 다닐 때 뭐 강추위 속에서 어떤 행사 같은 걸 할 때 챙겨줬던 그런 모습이 떠오른다. 그래서 더욱 경악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한 죄에 대한 반드시 응문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 동기회 제명이라든지 교원탑에도 이름 빼는 거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군도 개인적인 일탈로만 이 사건을 보지 말고 어떤 시스템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새롭게 좀 변화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육사 동기회에서는 이 양광준을 제명했다라고 TV조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직 뭐 교원탑에서 이름이 지워졌는지는 알 수 없는데 아마 지워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양광준은 경찰 조사에서 이 군무원 A씨
뭐 자신보다 나이가 한 5살 어린 여성입니다. 와 내연 관계였다. 이렇게 이건 양광준의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양광준은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관계를 유지하기가 더 어렵겠다 생각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겨서 지난 6월부터 다툼이 있었다라고 경찰에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광준의 일방적인 주장인 거죠. 아마 이 부분은 향후에 검찰 또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발적인 뭐 범행이었다라고 처음에는 양광준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계획 범행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인도 마지막 경찰 조사에서 계획 범행이었다는 것을 자백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양 씨는 살인과 시신 훼손, 시신 유기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 계획 범행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좀 구체적인 정황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숨진 그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신이 마치 그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꿈인 거죠. 그리고 사건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 차량 번호판 위조법 뭐 이런 것을 이제 휴대폰으로 검색을 했고 실제로 범행을 해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할 때 그 위조한 번호판을 해서 어떤 CCTV라든지 이런 것을 좀 따돌리려고 한 것으로 그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집에 안 들어오니까 사건 그 이튿날 피해자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미기가 실종 신고한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 전화로 이제 이 피해자의 전화로 전화를 한 거예요.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했는데 이 양광준이 그 전화를 받아서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미기가 신고를 취소해달라 이런 이제 통화를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계획적이고 사건을 은폐하고 하려고 한 흔적들이 도처에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뭐 포렌식 등등을 염려해서 이제 파손해서 버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또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 그 포렌식 그걸 좀 했는데 문자를 삭제한 이런 부분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어쨌든 이제 구속이 됐지만 여러 가지로 이게 과연 이 군부대 주차장에서 이렇게 살인 사건을 저지른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라는 부분과 또 뭐 인근 공사장에서 뭐 시신을 훼손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훼손 장소라든지 그 어떤 도구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혼자 한 게 맞냐, 뭔가 동조자가 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조금 더 수사가 좀 더 진행이 돼야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 것 같고요. 향후에 검찰 수사 송치된 이후의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더 내용들이 보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참 이 육군사관학교를 나왔고 이 계속해서 진급을 쭉쭉 했던 이 군의 핵심적인 간부가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이 참 믿기 어려운 일이고 여러 가지 장소라든지 범행 수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너무 잔혹해서 충격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 가지 단순한 개인 일탈이라기보다는 정말 부대 내 인력 관리라든지 인성 교육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 내의 그런 워치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등등을 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또 그런 과제를 또 군도 안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